89년 샌프란시스코, 93년 인도, 94년 LA, 95년 고베, 99년 터키와 대만.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다. 땅의 재앙으로 불리우는 지진.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쌓아 올린 눈부신 업적들을 단 몇십 초 만에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재앙. 이제 그 재앙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다. 어느 날 서울의 중심 거리. 따스한 봄바람에 마냥 기분이 들떠있는 시민들.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과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쇼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서울 한낮은 북적인다. 그때 강진이 불행히도 서울을 강타하고 순식간에 빌딩과 학교가 무너져 내린다. 사상 최악의 피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가롭고 평화롭던 서울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린다. 그 어디에도 내가 살아가고 생활하던 공간은 없다. 남은 건 암흑뿐이다. 지질학자들은 지구상에 매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지진이 1000만에서 1500만 회 이른다고 말한다. 이 중에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지진이 대부분이지만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100회나 되고 중진도 15,000회나 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인류는 지진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진은 일본에 국한된 남의 나라 얘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세력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터키와 대만에서의 참사로 우린 지진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이나 이제 대만에 비해서 이제 지진 발생 빈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역사 문헌을 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안정한 나라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사 문헌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쌍계사 지진, 홍성 지진, 그다음에 영월 지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은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 1965회의 지진이 확인됐고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00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규모 5.0 이상 피해를 낸 지진이 4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78년 충남 홍성 지역의 지진은 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까지 냈다. 아직도 그 흔적이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78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강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earthquakes occurring i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maybe we don't know what the largest earthquake is that might occur there, but I think that your history indicates that earthquakes at least as big as magnitude 6 have happened in the past. And it's reasonable that perhaps something even a little bit larger might happen there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터키나 대만 혹은 일본 혹은 캘리포니아 그런 판 내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 내부에서도 지진이 발생 안 하느냐? 발생합니다.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34차례. 이 수치는 우리가 결코 지진의 성역에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내부에서라는 지진은 예를 들면 중국에 많이 일어나요. 판 내부. 미국에서도 1811년에 뉴 마드리드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시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들의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 부근은 서기 7년부터 1594년까지 규모 6.0 이상 강진이 6번이나 발생했는데도 최근 400년 이상 지진 활동이 없어 정지기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보다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서울 지역에는 지진 가능성을 안고 있는 활성 단층이 북한산 한강 강남을 가로질러 놓여 있고, 이 활성 단층 북쪽은 화강암층인데 반해 강남 지역은 토사층이 두꺼워 지진이 일어날 경우 피해가 증폭된다는 것. 지진 피해는 토사층이 두꺼울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에서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조사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 정도를 산출한 것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곧 서울 강남 일대를 강타합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일대 건물들이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강남 대로변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연구 결과 대형 고층 건물의 20% 정도가, 저층 벽돌식 건물의 30에서 80%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5층 이하 벽돌 건물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강 연안에 있는 그 매립지, 김포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반포 이런 매립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강남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강남은 퇴적암으로 되어 있고 강북은 화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완전히 퇴적암이에요. 소위 말하는 충족토라고 하는데, 이건 지진만 일어나면 뭐 굉장히 심하게 피해된다고. 그 건물이 퇴적층 위에 있냐 그 안반 위에 있냐는 큰 상황이 아주 틀리다고, 정틀리다고. 한반도 서울, 그중 한강 유역의 지역들이 강진에 노출돼 있다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진도 6에서 7은 사람이 바로 서 있기가 곤란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며 부실 건물이 큰 피해를 입을 정도의 중간급 지진을 의미한다. 지진은 자연의 변덕이다. 변덕치고는 아주 무서운 변덕이다. 때로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변덕은 인간이 손을 놓고 무작정 당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재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이다. 재난 대비를 가장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 천재지변과 맞서 싸우는 일본의 노력은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철두철미한 감리와 시공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앙에 대비한다. 또 한 예로 작년 한 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터키와 대만의 지진을 들 수 있다. 15,000명이 사망한 터키에 비해 대만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 그 이유는 건물 신축 시 현대적인 내진 건축 기술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엄격히 적용해온 결과이다. 지진의 피해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물 밑에 깔리는 인명피해다. 그렇다면 최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재난에 대비한 건축 설계가 아닐까. 지진에 대비한 우리의 실태 지수를 보자. 만일 터키나 대만을 강타한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구조물들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대답이다. 서울의 경우 한강에 걸쳐진 교량 19개 가운데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곳은 불과 8개. 나머지 11개가 지진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강진이 덮칠 경우 서울은 남북으로 단절된다는 얘기다. 고가차도와 육교, 터널도 마찬가지.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아연 고가도로 등 33개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지진이 없어도 위험한 수준이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대형 건물의 실태는 한심스러울 정도. 내진 설계가 된 몇 군데 빼고는 사상 누각인 셈이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서울의 땅. 그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제발 지진이 나지 않도록 기도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지진 대비는커녕 건축물들의 부실 시공의 늪에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다.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재앙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인명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진 대비책이 필요할 때다. 지진 대비 최우선 과제는 앞으로 신축될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설계부터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예외는 아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은 현실에서 지진에 대비한 공동주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강남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층 아파트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더욱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면진 설계 공법을 트라움하우스 3가 도입하고 있다. 면진 설계는 건물 구조물의 고강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지진에 견디게 하는 매진 설계와는 차원이 틀린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기초에 고무층을 겹겹이 쌓은 뒤 건물을 세워 지진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기존 내진 설계와는 다른 설계 방법이다. 면진 빌딩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오이데스 테크니컬 센터.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통해 지진에 대비하는 뛰어난 면진 특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진동을 흡수하는 면진 아파트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분양가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면진 시공을 실험해 볼 수 있어 확실한 필요성을 체감한다고 한다. シンプル工法が優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思っております。 건축 전문가들도 이 같은 면진 아파트 구조가 지진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베 지진을 교훈으로 일본에서는 보다 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이 한창 일고 있습니다. 고베에서 KBS 뉴스 이일호입니다. 트라움하우스라는 최고급 주택을 짓고 있는 대신주택 박성찬 사장입니다. 이번에 건설하고 있는 트라움하우스 3의 주택은 지금까지의 주택 개념을 완전히 달리한 최고급 주택으로서 지진에 대비하여 미국, 일본의 지진 구조 기준에 맞는 면진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뜻하지 않는 천재지변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스위스 안전 민방위 규정에 의한 반공호를 도입하며 대한민국 주택 문화의 새로운 장르인 트랜지셔널의 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트랜지셔널의 새로운 장르를 열겠습니다. 서초동 고급 주택지에 위치하고 정보사 공원을 배경으로 한 트라움하우스 3는 고급 주택 시장의 선도자로서 계속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로 지진 규모 7 이상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면진 설계와 스위스 민방위 규정에 의한 반공호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핵전쟁과 전시에도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트라움하우스가 선보여 관련 업계와 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트라움하우스 3는 이러한 면진 공법과 반공호 시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위스의 지진 방재 연구소와 3년여 기간을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최고급 주택 시장의 선도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강남 지역에 10년 내에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57%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그저 호들갑쯤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일본, 터키, 대만을 거쳐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스러운 가정을 다른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다. 이러한 행복한 집을 트라움하우스가 지켜줄 것이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재와 천재지변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신주택의 트라움하우스 3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대비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재난에 대비하는 건 우리 자신의 몫이다. 미래의 목표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